안녕하세요. IT 심영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바쁜 일이 조금 있었고, 앞으로도 조금 바쁜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을 내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좀 선행 지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작동 원리로 이제 연계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시인데요. 제가 이제 1강에서도 해시의 중요성을 이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제 두 말할 것 없이 바로 이제 해시하고 다음 강의에서 다룰 POW 작업 증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POW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해시로 이제 작동되거든요. 해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해시를 모르고서 이제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해시 함수는 이제 제가 블록체인을 공부하기 전부터 뭐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해시가 이제 그렇게 좀 큰 의미로 이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해시 활용에 대한 그 잠재력이 정말 좀 무궁무진하다는 걸 조금 느꼈는데, 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정말 좀, 그래서 이제 해시라는 것은 꼭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이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해시의 어떤 좀 정의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위키피디아에서 보면은 해시를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음식인데요.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시라는 것은 이렇게 chopped meat, 이렇게 잘게 썰은, 찹이 이제 잘게 썰은 나든지 잘게 썰은 고기다, 이런 걸 해시라 그러는데, 제 이름은 프랑스에서 유래했는데 이 햇선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뭔 의미냐면 찹, 자른 거라는 거죠. 그 잘 이렇게 잘게 자라버린 자른 다진 고기를 해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보면 의미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비밀이 요구되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한다고 했을 때, 기밀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해킹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데이터를 해독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암호화해서 전송합니다. 암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해킹한들 의미가 없으니까 뭐 괜찮은 거고, 이제 수신자 쪽에서는 다시 이를 복화해서 이렇게 원문으로 복화해서 읽으면 될 겁니다. 그러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암호라는 것은 암호를 이렇게 하면은 복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를 하고 이제 복호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양방향 암호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암호화를 딱 이렇게 했는데 해독이 안 되는 암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독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할 수 있는데, 좀 유용한 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그 해시 요리 살펴봤잖아요. 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잘게 썰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잘게 썰은 고기를 가지고 이 원본 고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하겠죠. 이처럼 암호를 이렇게 한번 암호를 했는데 이렇게 원문이 복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암호를 해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해시를 일방향 암호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해시라는 것은 암호하면 되고 복호가 안 되는 것을 이제 해시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시를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가 1강에서 간단히 비유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조금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은, 자, 이렇게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이름을.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짓는 이유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고유하게 식별해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은 고유성이 있어야 된다는 좀 그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름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고유성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단 세 자리 이름만 가능한 다는 가정에서 보면은, 신생아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 세 자리로 가능한 모든 이름 조합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즉, 애기가 태어나면은 이 세 자리 가능한 모든 이름 조합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은, 세상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어떤 데이터를 딱 입력했을 때 5자리 숫자로 가능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출력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데이터를 하나 입력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한다.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특징은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인데 이름이 모두 세 자리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동명이인이 발생하겠죠. 즉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유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고유성이 훼손되겠죠. 그럼 이런 동명이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이름을 네 자리로 짓는다. 예를 들어 이름을 장영실호로 짓는다면은 분명히 동명이인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름을 만약 100자리로 짓는다 그러면 이 100자리라 그러면은 뭐 동명이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 이름 자릿수가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은 그 자릿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성시킬 수 있는 이름의 가지의 수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기하급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동명이인이 발생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처럼 자, 비트코인에서 실제 사용된 해시 함수는 SHA-256이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해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출력값이. 이게 뭐냐면은 256자리의 숫자입니다. 256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256자리 숫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이 경우의 수는 0101로 되다 보니까 이진수고 따라서 2의 256 승계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딱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256승. 자, 2의 256승이 어느 정도냐면은 2의 2승이 4고 2의 뭐 8승이 2, 5, 6. 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이렇게 되고 2의 256승은 이 정도 됩니다. 뭐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무한대. 자,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충돌되지 않고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값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정리해보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고정된 길이의 13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이렇게 부여되는 것처럼, 자,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고정된 길이의 번호로 이렇게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 결과값의 경우의 수 역시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사실상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하나 값이 부여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해시를 디지털 핑거프린트라 그러는데 핑거프린트가 이제 지문이잖아요. 이 지문은 각각 개인마다 다 구별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 어떤 데이터도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하지만 고정된 길이이면서 동시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해시인지 함수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을 보면은 자, 첫째는 뭐냐면은 자, 랜덤하게 출력된다는 겁니다. 어떤 값을 딱 입력을 했을 때 그 값이 말 그대로 어떤 값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값이. 그리고 이제 결과값이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출력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입력값이 뭔지 유추가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 해시 요리 봤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완전히 갈아버렸어요. 근데 이 갈아진 고기를 다시 복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암호를 했을 때 복구가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일방향 암호라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역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제 고유하게 출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입력값에 이렇게 점 하나만 찍어도 구분이 됩니다. 고유한 값이 나옵니다.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값이 위변조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값은 변하겠죠. 대신에 동일한 값을 넣으면 항상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딱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변했다. 그럼 이건 변했다는 겁니다. 위변조가 됐다는 거겠죠. 점 하나만 찍어도 이 값은 변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 해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이제 그 우리 주사위 던지기를 한번 보면은 주사위를 딱 던지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랜덤하게 이제 그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복불복이라 그러잖아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게임이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나온 값이 3보다 더 작은 값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놓고 보자면은, 자, 주사위를 딱 던졌더니 4가 나왔습니다. 3보다 크잖아요. 그럼 아니다. 그럼 두 번째 던지기에서 6이 나왔습니다. 3보다 크니까 아니다. 세 번째 던지기 했더니 2, 3보다 작으니까 충족되네. 이제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사위 던지기 뭐냐면은, 주사위 던지기가 랜덤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던져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 유사하게, 자, 이렇게 6개로 구성된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모두 더한 값을 이렇게 해시했을 때 이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목표 값보다 작은 숫자를 먼저 찾는 겁니다. 즉 작도록 이 넌스 값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랜덤하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0부터 차례로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0을 대입했을 때 전체 6개를 대해서 나온 값이 이겁니다. 자, 이게 0011보다 작아야 되는데 크죠? 조건이 불충족. 다시 이제 1을 대입합니다. 1. 그러면은 불충족. 쭉 대입하니까 100을 대입했더니 00011, 00111보다 작죠? 조건을 충족했네. 찾은 겁니다. 즉 랜덤하게 값이 출력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로직이 없는 겁니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냥 던져보든지 아니면 이처럼 그냥 0부터 차례로 일씩 증가하면서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해시 하면서 또 다른 특징이 이제 고정된 길이의 어떤 출력값을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URL이 아주 긴 URL이 나와서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비틀리라는 그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짧게 고정된 길이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축약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해시를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걸로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축약되고 요약한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해시의 특징 중에서 이렇게 해시를 하게 되면은 거꾸로 유추가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비틀리 하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나오냐면은 이 비틀리에서는 뭐냐면 이 값하고 이 값을 매칭시켜서 따로 그 값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걸 유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해시에서는 이런 값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고, 비틀리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시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결성 활용, 그 뭐라 했죠? 그 점만 찍어도 그 값이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 값이,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것은 입력값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위변조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각각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까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데이터를 해시값을 구하고 그 두 개의 해시값을 다시 해시값을 구하고 이걸 다시 이렇게 트리 구조로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위변조 됐습니다. 그럼 이게 위변조 됐으니까 이 값이 변하겠죠. 해시의 특성상 이게 변했기 때문에 이게 변하겠죠. 이게 변했기 때문에 이 두 개로 구성된 이게 변하겠죠. 즉 머클루트, 이게 최상단에 있는 값을 머클루트로 가는데 머클루트 값만 체크하면은 데이터가 위변조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머클루트를 보고 어떤 데이터가 위변조 됐는지도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자, 머클루트는 이거하고 이걸 더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1번하고 2번 중에 1번이 변했어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데이터가 위변조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1은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4가 변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4는 6. 결국 이 데이터가 위변조됐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렇게 제시하면은 서버에 저장된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일치가 되면은 접속해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렇게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해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해 가면은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시값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해시값을 서버에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아이디 패스를 딱 입력하게 되면은 그게 해시 값으로 바뀌고 이미 저장돼 있던 해시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일치하면은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해커가 서버에 침투해서 이 해시 값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해시 값을 보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죠. 입력값을 해시 값으로 변했을 때 이 해시 값을 가지고 다시 입력값을 유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게 있잖아요. 자, 서비스 차원의 입장에서는 이거하고 동일하다는 것만 입증해서 일치하면 접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저장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값을 저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고, 또한 해시 값이 있었을 때 해커가 침투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해시 값을 저장하는 게 더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하여 저장한다. 일방향 암호화, 해시라 그랬죠. 즉 해시로 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시 그 알고리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근데 해시 그 작동 알고리즘이 너무 조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조금 그 다른 유사한 사례로 좀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서 한번 그 작동 원리를 좀 설명해 보겠는데, 자, 이런 해시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를 34로 나눈 몫의 소수점 5자리에서 9자리 숫자를 해시 값으로 출력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3463637을 34로 이렇게 나눴을 때 값이 나올 겁니다. 몫이 나올 겁니다. 이런 몫이 나오겠죠. 물론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점이 나올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소수점 5자리에서 9자리 숫자, 이렇게 몫이 나왔을 때 소수점 5자리에서 9자리 숫자를 해시값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463637 이렇게 딱 입력했을 때 몫은 이거였겠지만 해시값은 뭐가 됩니까? 이게 되겠죠. 이게. 자,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3463637을 딱 입력했을 때 몫은 이거였겠지만 해시값은 이거겠죠. 5자리에서 9자리 이렇게 되고, 자, 3463638 1보다 더 증가한 638을 대입했을 때 몫은 이거였겠지만 해시값은 이게 되겠죠. 쭉. 자, 그럼 이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함수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항상 소수점 5자리에서 9자리 숫자라 그랬습니다. 소수점 5자리, 9자리 숫자다 보니까 항상 5자리 숫자의 해시값이 나오겠죠. 즉 고정된 길이의 값이 출력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까 637에서 638로 1만 증가했잖아요. 근데 해시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즉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그 값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향성. 자, 입력 데이터 이것을 보면은 이걸 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이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유추할 수 없겠죠. 왜냐면 아까 이제 이렇게 유추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정보가 보여지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즉 이것만 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이제 그 랜덤하게 출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이 해시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계산이 이제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게 이런 정보가 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죠. 랜덤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이 입력값만 동일하다 그러면 해시 값은 어떨까요? 항상 동일하겠죠. 즉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해시의 이제 작동 원리를 이제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그 POW 작업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작업 증명도 역시 해시로 이제 의해서 작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해시를 먼저 이제 이렇게 이해한 거고, 또 작업 증명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블록체인의 그 작동 원리를 조금 쉽고 이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시, 다음 시간에 작업 증명, 그 다음에 작동 원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